아이들의 사회적 환경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학교죠, 학교. 나중에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 완성해 가는 시기가 바로 이 4세에서 7세까지 4세하고 7세 사이의 한 2, 3년간의 발달은요, 신체 활동 능력도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하루 동안에 움직이는 남자아이들의 활동량이 10kg에서 15kg까지 올라간다.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활동을 허용하고 있는가. 실제로 이렇게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에게 활동을 억제를 너무 많이 시키게 되면 이 아이들이 활동에 대한 조절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오히려 정서적인 문제로 이게 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ADHD. 건강한 아이인데 ADHD 아이처럼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충분한 활동을 제공하지도 않고 자꾸 부정적으로 아이를 보시고 ADHD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김붕년입니다. 오늘 시간은 애착이 형성된 36개월 이상의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의 자기 조절을 하는 과정,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면서 타인과의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때 그렇게 엄마만을 따르고 엄마하고의 놀이 활동을 가장 즐거워했던 아이들이 이제 한 4세 가까이 되면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무슨 모습들일까요?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방해받게 되면 굉장히 화가 난 어떤 여자아이의 모습이고요. 옆에 있는 두 가지는 세상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에 대해서 새로운 실험들을 하는, 하지만 저 실험들이 부모가 보기엔 너무너무 위험해 보이고 또는 걱정되는 그런 행동들과 연관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오늘 다룰 이 4살부터 시작해서 7살까지의 아이들의 발달과 관련된 겁니다.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사회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사회적 환경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학교죠, 학교. 나중에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그 사회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학교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 완성해 가는 시기가 바로 이 4세에서 7세까지의 아이들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조절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기가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당장 뭘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거를 조금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이런 능력들의 발달을 나타내는 시기죠. 근데 이 시기는 우리 뇌에서의 발달 과정에서 본다면 0세부터 3세까지는 다양한 뇌가 기본적인 능력들을 모두 갖추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비해서 4세하고 7세 사이의 한 2, 3년간의 발달은요, 대뇌 피질이 집중적으로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이 대뇌 피질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본적인 전체적인 조절 능력 발달, 거기에는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적절성, 인지 능력에 있어서의 능력 발달을 포함하고 또 정서가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는데요. 한두 가지의 정서가 아니라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정서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능력, 또 중요한 건 그 표현을 상황과 대상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정서 조절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정서적인 발달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죠. 동시에 신체 활동 능력도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많은 연구들이 신체 활동에 있어서의 놀라운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저희들도 참여했던 연구인데 아이들의 손목이나 발목에 액티그라프라고 하는 활동 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건 데이터베이스처럼 자동으로 아이들이 활동할 때마다 기록되는 것인데요. 유치원 다니고 있는 남자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저희들이 같이 수행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랬더니 물론 약간 극단값이긴 합니다만 하루 동안에 움직이는 남자아이들의 활동량이 10kg에서 15kg까지 올라간다. 그럼 10kg, 15kg 잘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여기 오늘 제가 강의하고 있는 대학로를 기점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아이가 출발을 합니다. 룰루랄라 출발해가지고 동대문을 지나요. 그리고 동대문에서 동대문 운동장을 지나고 그 다음에 장충체육관을 넘어서 그 다음에 2호 터널로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도 불과 5, 6km밖에 안 돼요. 장충체육관과 2호 터널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녹사평, 이태원 근처죠. 그리고 용산을 지나서, 그리고 동작대교를 건너서, 또는 반포대교를 건너서 세빛둥둥섬 있는데 근처까지 가서 아이가 활동하는 양, 그게 대략 10km 정도 됩니다. 하루 동안에 한 명의 4세에서 7세 사이의 남자아이가 움직이는 범위가 그 정도 양이라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개인차가 있어요. 남녀 차도 있고요. 또 남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여자아이들이 다 활동량이 그것도 아니에요. 여자들 안에서도 개인차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평균값, 그 평균값 중에서 좀 높은 평균값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 이 아이들을 측정한 이 액티그래프가 뭐 숲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측정한 거냐? 아니에요. 그냥 작은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측정한 겁니다. 유치원하고요. 근데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활동을 허용하고 있는가. 실제로 이렇게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에게 활동을 억제를 너무 많이 시키게 되면 이 아이들이 활동에 대한 욕구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서 나중에 활동에 대한 조절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오히려 정서적인 문제로 이게 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행동 문제가 더 심해지는 양상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요즘 많이 너무 유행으로 나오고 있는 ADHD. 건강한 아이인데 ADHD 아이처럼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는 어떻게 보면은 조절 능력보다는 활동량이 훨씬 많은 때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활동을 많이 허용을 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신체적 활동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절 능력이 같이 발달을 해서 나중에 학교에 들어갈 시점쯤 되는 만 6세, 7세 사이에는 이게 거의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을 해요. 그리고 7세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학교 생활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앉아 있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규칙도 지킬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 때 아이들이 너무 활동적이다, 이런 거를 충분한 활동을 제공하지도 않고 자꾸 부정적으로 아이를 보시고 ADHD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ADHD가, 물론 소수의 아이들은 이때 ADHD 증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아이들은 이 활동량이 이 아이들보다 또 높죠, 훨씬 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 그래서 이 피질 액티비티가 정말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피질 액티비티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그 활동 자체가 피질의 두께를 넓게 하는, 그러니까 두껍게 하는. 그러니까 피질이란 건 주로 어떤 데냐면 신경세포의 시냅스, 그리고 신경세포의 뉴런의 바디가, 셀 바디가 같이 위치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 부위가 커진다고 하는 건 그만큼 기능적인 발달을 이제 계속 한다는 뜻이거든요, 뇌가. 그러니까 그 변화를 담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신체 활동이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충분히 하게 해주는 건 정말 뇌 발달의 이 시기 때 정말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 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전제 조건은 뭐다? 신체 활동을 늘리는 걸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미국의 NIMH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립보건원 같은 곳에서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왜 피라미드로 만들었느냐? 밑으로 내려가 있는 아래쪽일수록 더 많이 하게끔 인커리지 하라는 거고요. 위에 가 있는 걸수록 가능하면 줄이라는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게 뭐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십시오. 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을 줄여야지만 신체 활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4살, 5살, 6살 때 너무 많이 컴퓨터나 게임이나 텔레비나 이런 데 노출을 많이 시키시면 신체 활동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신체 활동 줄어든 건 어떤 역할을 한다? 우리 브레인 디벨롭먼트의 신체적 활동의 수요를 채우지 못하게 되니까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대신에 뭘 하냐? 아이의 신체 활동을 늘린다고 해서 꼭 학원을 보내고 막 수영장 어디 등록시키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신체 활동을, 가정 내의 다양한 활동들에 아이를 참여시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잘하기를 기대하지는 마시고 청소, 그리고 아이가 바닥을 닦는 거, 그리고 강아지 산책할 때 같이 동반하는 거, 엄마가 아이랑 같이 뭐 쇼핑 갈 때 동네 근처로 쇼핑 갈 때 같이 데리고 가는 거, 아이한테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 활동을 놀이터에서 허용해 주는 거, 집 주변과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아이를 가능하면 참여시켜서 격려해 줘라. 이것만으로도 아이가 갖고 있는 신체 활동의 일정 부분이 충족이 된다.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진짜 운동을 좀 시키는 거죠. 이때 이제 대부분의 많은 어머니들이 4, 5, 6세가 되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 특히 더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시키는 걸 많이 하십니다. 계절별로 좀 다르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간단한 형태의 구기 종목 같은 운동들을 천천히 시켜본다든지. 우리나라는 또 태권도가 굉장히 아주 인기가 좋으니까 태권도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고요. 규칙도 배우고 신체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을 계절에 맞게 시키는 거. 그게 두 번째 제안이에요. 세 번째 제안은 그것과 연관되는 것인데 가까운 또래들과 어울리게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0세부터 3세까지의 발달을 통해서 만 3세가 되면 드디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4세부터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유치원 안에서의 활동, 또 동네 안에서의 친구들끼리의 활동, 어머님들 모임 안에서 어머님들은 모이시고 아이들은 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다양한 짐 같은 데서 한다든지 또 키즈 카페인데 그런 것이 잘 갖춰져 있는 키즈 카페 이용하신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융합이 돼서 신체적 활동의 양이 늘어나는 거는 아이들의 4세, 7세를 건강하게 보내고 대뇌 피지를 두껍게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죠.